그러니까 2년 5개월이 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엄청 많은 이제 부수입 거를 알아봤어요. 이제 덜 쓰기를 한 1년 정도 덜 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덜 쓰기로 진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툰, 그 외에 뭐 그냥 단순 배달, 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부수입을 엄청 늘리니까 근데 또 부수입을 늘린다고 사실 무조건 돈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한 1년 정도 이제 그 가게 짠테크를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오든 늘 7, 80%를 저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빨리 모였고 그 돈으로 이제 바로 자산을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1억까지 안 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천만 원 모으세요, 5천만 원 모으세요, 1억 모으세요 이런 썸네일이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느낌은 한 6개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즉슨 6개월마다 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진짜 한 2천만 원 모였을 때 무조건 자산으로 바꿔놓는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좀 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알았어요. 왜냐면 재테크 유튜브를 심지어 하고 있고 많은 분들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영상도 엄청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내 집 마련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을 보면 아,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뭐 특정 지역에 가면은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살 수 있을까? 저는 용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지내면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그런 데서 그 살 수도 있어야겠다. 실거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거주하는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게 좀 제일 후회되는 포인트고 대부분 이 후회를 겪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갭 투자하고 월세 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었는데 그 용기를 채울 수 있는 건 진짜 많이 보고 현장에 가서 확신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지방 같은 곳에서 확신을 얻기보다는 계속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부동산 많이 돌아다니면서 확신을 좀 제 지역에서만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라면 1,000만 원은 무조건 일단 1,000만 원이 있으면 일단 2천에서 3천까지 무조건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2천에서 3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 모으고 해야지가 아니라 과정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지방 갔다 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오르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르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왜 오르는지를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서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딱 한 3-4군데 정해서 이제 매주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금액에서 될 만한 곳만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곳 위주로 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곳만 계속 돌아다닌다. 한 3-4군데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뭐 하락론 유튜브를 본다던가 이러면은 결국에는 시간만 지체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2천에 3천까지 모으고 이제 그 모으는 기간 동안 계속 임장 다니면서 그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딱 모였을 때 과감히 넣는다. 이게 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임장 많이 다닌 거? 임장 많이 다녀야 결국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용기로 바뀌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은 와, 난 저 집에는 절대 안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런 집은 피하세요라는 어떤 예시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 돈이 없으면은 그런 집을 결국 사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임장 없이 그런 말만 듣고 아, 뭐야, 그런 건 안 사. 뭐 예를 들어서 썩빌이라고 하는데 막 썩은 빌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뭐 어느 지역에 썩빌은 사지 마라. 뭐 이런 영상만 보고 직접 가보지 않았으면은 절대 살 수 없었을 텐데 사실상 그 지역 분위기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분위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지역 부동산 한 5군데만 돌아도 느낌이 와요. 아, 여기는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걸 그렇다고 또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점점 이게 생기거든요. 같은 금액에 어디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본 게 저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고 목표 금액 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희 대표님 만났잖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느낌이 확 온대요. 아, 내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잃었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간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내가 약간 이렇게 아주 단전으로부터 올라오는 경제적 자유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가 제 목표가 됐어요. 일단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 저처럼 미래에 관심이 없고 뭐 지금 어떻게 산다고 미래가 뭐 엄청 바뀌겠어? 금수저 아닌 이상 인생을 못 바꿔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정말 예전에 저인데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시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각화가 막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약간 끌어당겨 없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크릿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진짜 극혐했어요 그런 거. 지금은 진짜 그런 걸 믿는 편인데 그 엑셀표에다가 내가 매년 얼마씩 모았을 때 그냥 투자 안 하는 기준으로 은행에만 넣는다는 기준으로 매년 2%씩만 올라도 어떻게 될까? 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걸 엑셀표로 100살까지 한번 처음 해봤었어요. 돈 모으기 전에. 근데 일단 1년에 2천씩 모을 때 30에 1억이 찍혔었고 그러다 보니까 50대에 뭐 15억, 뭐 70대에 몇십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복리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디피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1,060만 원을 매년 30%씩 오른다는 가정하에 돈 한 푼도 안 넣고 20년 뒤에 그게 한 20억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푼도 안 넣고가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이제 복리라는 그 뻔한 단어를 처음으로 그때 엑셀표로 접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디피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완전 그렇게 됐는데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에 관심이 없고 별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냥 지금하고 똑같겠지. 우리 부모님 정도처럼 살겠지. 난 어차피 금수저 아니니까 이런 루트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20대가 전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26년 그러니까 20대 그렇게 살았던 6년이 너무 저는 안타깝고 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엑셀표라든지 정말 그 네이버에 복리 계산기 치면은 얼마가 몇 년 뒤에 몇 퍼센트로 얼마가 되냐가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라도 좀 미래를 되게 희망적으로 꿈꾸면은 돈 못 모으는 분들도 저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자체를 모아서 행복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목표한 거를 실행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 하나가 더 생긴다거나 앞자리가 조금씩 바뀔 때 그 희열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희열인 판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막 야 그거 20대가 왜 그러고 살아 이런 판에 있으면 그게 되게 비참한 일인 거고 정말 재테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그게 진짜 엄청 박수받는 일이고 되게 칭찬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으로 옮기면 이게 진짜 엄청 뿌듯한 일이 되고 그다음에 쓴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남들이 명품백 있으니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행복에만 쓸 줄 알게 되는 게 진짜 쓰는 행복인 것 같아요. 야, 이 맛에 돈 벌지. 아, 이 맛에 돈 쓰는구나. 예전에는 이 맛에 돈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남들이 이 정도 신발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초점이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는 무조건 EBS 자본주의 다큐 미친 듯이 보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책 보게 하던가 자본주의 모르고 자본주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지 진짜 이렇게 할 것 같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처럼 키우고 싶고 뭐 제가 뭘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 많이 알려주면서 약간 좀 그 부임남님이 자녀 교육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게임을 재밌어 하면은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아이가 점점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수준이 그 대답이 나온다는 건 되게 저는 엄청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하기만 하지 이걸 만드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막 디테일한 뭐뭐뭐를 보여준다, 뭐 알려준다라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키울 것 같고 제가 진짜 이제 좋아하는 다큐가 EBS 자본주의 다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진짜 좀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구독한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뭔가 대단하게 이룬 건 아니지만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의 에너지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철저히 끊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부동산 살 거야. 그러면 사는 거에 도움되는 것만 보시고 안 사는 거에 도움되는 건 아예 끊으시고 자기 개발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것만 보시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아예 하나에 좀 베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집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부수입 그 어떤 창업도 그렇고 하려고 했으면 무조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의 것들은 딱 끊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채널만 보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